안녕하세요. 타타리코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네요. 저는 저번 주에 제가 아마 정규 에피소드는 안 올리고 미니로 보충 시간으로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정규 녹음을 하는데 너무 어색하네요. 한 일주일? 거의 일주일 동안 안 한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 녹음 시작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고, 원래는 그냥 바로 앉자마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제가 저희 엄마한테 걸렸어요. 제가 이걸 하는 걸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엄마가 제 유튜브 이제 구독을 해두셨거든요. 예전에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릴 때. 근데 제가 이제 팟빵에서 팟캐스트 하는 거는 엄마한테 말만 했고 들려주진 않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침 먹는데 엄마가 너 라디오 들었다. 재밌던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왜 들었어? 했는데 엄마가 그냥 재미있는데 화면에다가 뭐 하는 것 좀 넣어봐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어도비 캐릭터 급하게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동시에 녹음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눈이 아마 안 움직일 거예요, 캐릭터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 오디오를 제가 연결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 캐릭터에. 그래서 오디오 따고 그걸 캐릭터에다가 입혔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눈을 움직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긴 해가지고 제가 일단 이번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다음 거부터는 눈도 움직이고 머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 프로필 가시면은 이제 유튜브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입만 살짝 깔짝거리는 거라서 그거 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가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커말 시험도 다시 봤고, 월요일에는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좀 별로였던 생일은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당일날, 아빠랑 형부가 이제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고, 독서실 가서 커말 공부만 했고요. 어제도 그냥 그랬고, 엊그제도 좀 그랬고, 진짜 뜨뜻미지근한 생일 축하 받으면서 생일 같지도 않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삶이 녹록지 않다. 참, 점점,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가면서 느끼는 거라고는 인생이란 게 진짜 쓰디 쓰고 달디 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더, 뭐, 어른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학교 갈 시간 되면 학교 가고 잘 시간 되면 자고 학원 갈 시간 되면 학원 가고 놀 약속 있으면 놀고 그냥 이렇게 스케줄에 딱 맞춰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맨날 즐거운 일들, 소소한 일들 이것저것도 생기고 뭐 그때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뭐 저 말고도 대부분의 고등학생분들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고 중학생이라고 다 그런 고민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다 다르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특수한 환경에 있긴 했지만 뭐 친구 사귀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그런 거는 그 평범함에 속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고민이 별거 없었죠. 그냥 뭐,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뭐 놀러 가야 되는데 용돈 어떻게 타지? 뭐 학원 숙제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지? 뭐 이거 단어 외워야 되는데 단어 못 외우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큰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로는 확실하게 정한 터라 뭐 대학 가는 것도 고민이 없었고 과 선택하는 것도 고민은 없었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것도 오히려 그때가 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그래서 뭐 학생 때도 고민이 없었고 대학생 때부터 이제 완 대학생 때는 솔직히 완벽한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딱히 20대 초반에도 걱정 없이 왜냐면 그냥 음, 딱히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편입하는 거? 뭐 음, 이거 말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 그 편입하고 나서는 또 걱정이 또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원 갈 거였으니까. 그 대학원 수료하고 나서도 딱히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돈이 벌고 싶어서 그냥 바로 행정적으로 넣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뭐 면접은 봤지만 근데 뭐 딱히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 된 지는 거의 이제 10년이 된 거잖아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 10년 지나고 나니까 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바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바쁘면 이제 이런 잡생각도 사치니까. 그래서, 음, 좀 고민이 많네요. 근데 또 제가 전공은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몇십 년? 진짜 몇십 년인 인 거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술을 한다고 했으니까 13살, 지금 30, 만으로 29, 서른이니까 한 17년? 그 정도 몇십 년은 아니구나. 17년이면 저는 짧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걔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냥 근데 이 생각은 했어요. 내가 나는 절대로 내가 싫은 거는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할 못할 거고 할 생각도 없고 뭐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하라고 하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딱히 어차피 하고 싶은 거를 해도 힘든
일은 올 거예요. 힘든 순간도 분명히 올 거고, 분명히 진짜 눈물 흘리면서 후회도 하겠죠.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생각도 언젠가는 하겠죠.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고른 길이랑 내가 아니지. 내가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지. 관심 없는 걸로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몇십 년 동안 하는 거랑 하기 힘든 거, 하기 싫은 거, 재미없는 거 몇십 년 동안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차피 하고 싶은 거 해도 힘든 사람들은 태반이에요. 주위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힘들게 뭐 어떤 시험을 봐서 해야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어, 뭐 선생님, 변호사, 의사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선생님, 변호사, 뭐 노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시험을 봐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시험 준비할 때는 자기가 적성에 맞아서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했겠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탄탄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서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느끼면서 오는 그 간극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괴리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전 주변에서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 그냥 당장에 내 뭐 당장에 뭐 시간에 쫓겨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잘하고 못하고는 지금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아니, 어찌 됐든 밥 벌어 먹고 살려면은 힘들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고, 세상에 쓰레기가 없고, 세상에 각박하고, 막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어찌 됐든. 근데 내가 거기서 싫어하는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좋아하지 않는 거, 별 생각 없는 거,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일요일, 월요일, 토요일, 그때는 정말 우울했어요. 우울해가지고, 울고, 우는 것도 막 백인님 적셔가면서 울고, 근데 또 울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는 보고 있어. 눈물은 나는데 그렇게까지 막 내가 뭐 그렇게까지 고민이긴 한데 사단이 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강아지들이 짖어가지고 잠깐 끊었어요. 그 눈물이 나오는데 눈만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계속 나기는 해가지고 주말에는 그냥 사실 컴퓨터 활용 때문에 울었고 월요일에는 그냥 다 슬펐어요. 그냥
내가 생일인데 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가 태어난 날인 것 뿐이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생일은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랬는데 생일에 그냥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속상함도 있었고 그냥 내 생일인데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고등학생 때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를 상상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30살의 내 모습을 상상을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어른의 내 모습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30살 생일 때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가족들, 친구들, 뭐 혹은 뭐 연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뭐 따뜻하게 생일을 기념을 하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은 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일어나 보니까 그냥 그저 지나가는 날인 거고, 뭐 축하해 준 사람이 있긴 했죠. 근데 뭐 내가 그냥 그렇게 그게 마음에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냥 뭐 내가 다 자초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나름 남들과 척지지 않고, 뭐 힘든 일, 못한 일 최대한 만들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사람들을 밀어내냐? 내가 너무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싸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좀 묘했어요. 감정이. 그냥 30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던 30살은 진짜 큰 어른이었거든요. 너무나도 큰 성인이었는데, 지금 막상 내가 30살 돼 보니까 진짜, 아니, 나이만 먹고 정신은 그냥 25, 7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냥 뭘 기대를 했을까? 별것도 아닌걸?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와중에 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죠. 팟캐스트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그냥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딱히 내가 뭘 진정으로 원해서 아니면 진짜로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우울했어요. 월요일 날은 생일인데 진짜 너무 우울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지 말자. 내년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인가? 충동적으로 친구랑 약속도 잡고 환기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을 잘 안 만나다 보니까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한 번씩은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의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내 정신 건강에. 정신 건강에. 그래서 충동적으로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고 주말에도 친구들도 아니고 친구랑
약속도 잡고 주말에도 이제 저랑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로 해가지고 조금 그래도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많이 좋아졌고 또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인생이 쓴 거. 그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쓴 거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어, 당장에 내가 뭐 길에 내앉거나 아니면은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쳤다던가 그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쓴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는 성장통일 거라고 생각은 해가지고 근데 진짜 딱 겪고 나니까 너무 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확고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확고했고, 내가 가려는 길도 확고했고, 제가 아마 저 자기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원을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주저없이 한 것 같아요. 주저없이 했고, 대학원 딱 대학원을 수료를 한 거는 대학원생 때 작품 아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강아지들이 왜 저럴까요? 진짜 미친 건가?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꼭 이런 상황에 짖어야 되는 건지 진짜 저는 조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딱 가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진짜 안 만났어요. 대학생 때까지 그렇게 활발할 수가 없었는데 대학원생 때부터 이제 온전히 나한테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크게 생긴 거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본인한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원생 때는 운이 좋게 그런 시간들이 생겨서 이제 나를 뒤를 돌아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뭐 그런 생각을 사실 할 겨를이 없이 너무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사실 그런 고민은 지금 하는 거 같긴 해요. 이제 솔직히 이제 뭐 진짜로 엄청나게 뭐 제가 뭐 현대 미술의 한 획을 그을 작가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거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제 컴퓨터 다루는 걸 보면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저희 아빠가 이제 컴퓨터를 잘 하셔가지고 아빠 영향이 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학생 때 이제 컴퓨터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건데 또 이제 이게 내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대학생 때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뭐 토익 학원, 뭐 디자인 학원, 뭐가 됐든 학원 같은 건 다녀보지도 않았고 막 직업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냥 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쫓겨서 그냥 그렇게 된 건지 대학생 때는 솔직히 대학원생 때도 돈 버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런 여유를 좀 가질 걸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가져볼 걸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왜 이 나이에 해야 되냐고.
이거를 남들은 23, 4때 하는 거를 내가 왜 30살 다 먹어가지고 진짜 항상 느리긴 하거든요, 제가. 항상 뭘 하든 느리긴 해요. 근데 뭐 이것까지 느려야 되는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든 생각이 그래, 이제라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찾자. 어차피 늦었어. 어차피 조금 늦은 건 맞아. 그니까 그냥 더 늦기 전에 찾아서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한 슬펐던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음,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해보고 녹음도 해봤거든요, 방금. 근데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거는 즉흥적으로는 절대 못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일단 오늘 처음 녹음한 거 처음부터 다시 들었는데 발음이 발음이 왜 저래? 저는 발음이 왜 저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혀가 너무 짧았대요. 어렸을 때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 할머니를 할 할이라고 불렀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아, 아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 한 4살 땐가 그 이제 혓바닥 밑에 이제 그 이어져 있는 뭐 있잖아요. 뭔진 모르겠어요. 혀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제 애가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혀를 이제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나중에 말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좀 빨리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엄마가 이제 시켰어요. 수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다행히도 바로 문장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이게 제 생각에 그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건지 본 건지 이제 혀 안에 있는 근육의 길이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혀의 길이가 짧고 길고도 이게 중요하지만 혀 안에 있는 근육이 짧아도 문제가 된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 지금 혀 길거든요. 근데 발음이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이제 신림에서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것도 되게 쫓겨서 갔어요. 엄마랑 아빠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한 10시인가? 11시인가? 그때 이제 택시를 이제 친구들한테 나왔다 이제 간다 하고 그 이제 집에서 택시로 한 10,000원 정도인지 10,000원도 안 나오는 거리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15년도였으니까 그 이제 카카오티 이런 게 그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가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아저씨한테 카드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택시를 그렇게 많이 안 타봤었을 때라 카드가 되는지 된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술에 많이 취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 되냐
카드 뭐 리더기가 있으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카드하고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네모 이제 카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택시 기사님이 그거 보고 카드 되니까 빨리 타라고 해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아니, 집에 어딘지 알려드리고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 확신을 가득 차셔가지고 외국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어디서 내가 외국에서 왜 와? 외국 어디서 와? 내가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아니 외국 어디서 살다가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지? 그래서 그냥 뭐 어디서 살다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침 제가 말한 나라에서 사업자 살다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어떻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기사님은 내가 거기서 이제 엄청 엄청 오래오래 살았구나 라고 확신이 가득이 찼어요. 더구나 발음도 너무 발음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있었죠. 근데 기사님이 그때 이제 15년도였으니까 비정상 회담을 아주 한참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아니 근데 요즘 TV 보니까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외국인들도 한국말 너무 잘하던데 너는 한국말이 왜 이렇게 안 늘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이렇게 거기 나오는 외국인도 한국말 너보다 잘한다 라는 말투로 그래서 제가 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응? 아니 이미 나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더 오래 살았는데 해가지고 그냥 아 저 집에서는 주로 영어를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거짓말을 더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한국은 왜 왔니에요? 한국엔 왜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거기서 내가 뭐 아니 솔직히 그냥 아무 말이나 둘러댔을 됐거든요. 그냥 그냥 잠깐 한국에 친구들 만나러 나왔어요. 해도 될 거를 거기서 그냥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마치 뭐 되게 뭐 한국에 오고 싶어서 이제 나의 그 뿌리에 대한 문화가 그리워서 왔다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기사님한테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내내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왔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발음이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하는 거를 계속 녹음을 하고 계속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가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못할까? 그래서 아니 근데 한국 한국 발음이 이렇게 안 좋을 거면은 영어 발음이라도 좋던가. 어? 그것도 아니고 한국 발음도 못해. 영어 발음도 못해. 한국말도 못해. 영어도 못해. 한국말을 하긴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그 말투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나는 성인 되면은 욕도 안 쓰고 발음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뭔가 이렇게 차분한 그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발음도 당연히 뭔가 똑부러지게 말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지가 않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아나운서 할 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를 내가 뭐 이제 와서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제가 그 언니랑 오늘 다 끝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무슨 제목은 이제 러브 데스라고 HBO에서 만든 드라마고요. 웨이브에서 볼 수 있어요. 웨이브 광고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뭐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OTT는 다 하고 있어요. 저 뭐 티빙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유튜브, 어 티빙? 제가 티빙 말했나? 원래는 여기에 추가로 왓챠, 아마존 프라임 이거까지 했었는데 그걸 조금 너무 같다라는 생각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브 이제 HBO 독점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엘리자베스 올센을 언니랑 제가 다 좋아해요. 워낙 연기도 잘하고 이뻐가지고 좋아하는데 좋아해.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범죄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범죄 다큐멘터리, 뭐 범죄 뭐 그런 얘기를 좀 좋아해요. 왠지 모르겠어. 그래서 로브데스가 이제 그 살인 사건 얘기예요. 어떤 한 주부 이제 캔디 몽고벨인가? 하여튼 캔디가 이제 캔디 몽고벨이라는 한 주부가 평범하게 살던 주부가 이제 어 자신의 친구였던 주부 베티 고어를 살인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드라마 자체가 조금 엄청나게 무겁진 않아요. 그 범죄 얘기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조금 미화까지 또 갈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캔디가 처했던 상황, 뭐 베티고어에게 일어났던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살인을 하고 나서의 얘기랑 살인을 하기 전의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연기를 다 잘해요. 진짜. 누가 연기를 못하게 했나 싶을 정도로 무슨 연기를 다 잘해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고요. 오늘 이제 끝냈어요. 저번에 언니랑 한 3화까지 보고 그 드라마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아마 8화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러브데스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7부작이다. 7부작이어서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아요. 보기가.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을 직접적으로 하는 장면이
좀 안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진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조금 징그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니까 조금 그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브데스 재밌던 것 같아요. 러브데스 재밌었고 원래는 제가 이제 그 한국 드라마는 잘 보진 않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한국 드라마 잘 안 보고 그 이제 미드나 미드도 이제 시트콤 프렌즈 뭐 오피스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프렌즈는 그냥 틀어놔요. 안 봐도 틀어놓고 그냥 보고 그거랑 이제 예능을 좀 좋아해요. 예능 그리고 범죄 다큐멘터리. 범죄 다큐멘터리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고 어 러브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잘 안 보고요. 그건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그냥 요즘에는 안 봐요. 한국 거는 그 러브 리얼리티 그런 거는 너무 감성적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한국어로. 그 러브 아일랜드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러브 아일랜드가 이제 그러니까 한 공간에다가 뭐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해가지고 커플이 돼야지만 그 섬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남자가 여자를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선택할 때는 여자가 한 명이 남아서 그 여자가 이제 탈락을 하는 거고 여자가 선택을 할 때는 남자가 한 명이 남아서 남자가 이제 커플이 되지 못한 자는 이제 섬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아주 가볍게 보기 좋습니다. 그냥 약간 우리랑 그, 그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다르겠죠. 근데 그게 보다가 보면은 기가 막혀요. 뭐 저런 생각을 할까? 응?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이 나오고 조금 선정적이기도 해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 것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막 손 한 번 잡는 걸로 막 5분 보여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손은 기본이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유치뽕짝이어가지고 재밌어요. 유치뽕짝 재밌습니다. 그거 재밌는데 그렇게 끝까지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아무래도 여자 남자 만나는 거고 감정 싸움이 주기 때문에 막 그게 이제 남자가 선택할 때가 되면은 다른 여자들이 섬에 들어와요. 원래 있던 여자들도 있고 다른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커플이 될 사람, 나랑 진정한 사랑을 할 사람을 이제 고르는 거여가지고 이제 대놓고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앞에서 나랑 커플을 했던 남자가 새로 들어온 여자를 알아가고 있는 거죠. 내 눈 앞에서. 내 눈 앞에서 손잡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 뭐 말 같지도 않은 게임 같은 거 넣고 하여튼 참 그런 프로그램인데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종종 보는데 끝까지는 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몇 화까지 보다가 못 봐요. 몇 화까지 보다가 재밌다 하고 질려가지고 못 봐요. 질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지금 사랑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 몸이 좋다는 거야 아니 뭐가 좋다는 거야 진정한 사랑을 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가 질려서 항상 그만두긴 하는데 항, 항상 시작할 때는 설레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재밌고 번지와 규브멘터리는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이제 마인드 헌터라고 어 조나산 그로프가 나와요. 글리에서 잠깐 나왔었던 그 겨울왕국 스벤? 스벤은 그 사슴인 것 같고 그 엘사 말고 안나랑 잘 되는 그 남자 성우가 조나산 그래프고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이제 80년대가 배경일 거예요. 그래서 80년대까지만 해도 프로파일링 기술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을 할 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살인을 할 때는 항상 사람과 사람 간에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어난 일이었던 거고, 이제 점점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접점이 없었던 사람을 살인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연쇄살인도 발생을 하면서, 그 전에도 있긴 했었을 테지만, 하여튼 그거를 이제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프로파일링 기술을 이제 들여오면서 이제 FBI에서 이제 그 프로파일링을 실제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그 요원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 미국 전국에 있는 그 악명 높은 살인자들을 만나면서 면담을 해요. 뭐 에드먼드 캠퍼도 나오고 찰리 맨슨도 나오고요. 제 기억엔 하여튼 그 사람 누구지? 그 무슨 아들 해가지고 하여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살인자도 나와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인 말고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들이랑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왜 뭐가 트리거가 돼가지고 살인을 했는지 그거를 면담하면서 이제 그 비슷한 점을 찾으면서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벌어지는 살인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아마 감독이 데이비드 핀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볼만하고요. 아무래도 살인 얘기니까 조금 보기 힘든 장면도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워낙에 흥미롭고 프로파일링 기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보셨다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뭐 아니 이번 주랑 저번 주에는 뭐 한 게 없고 어 팟캐스트는 하고 싶었어요. 하고는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상황에 너무 급박해서 혼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원래도 우왕좌왕하기는 하는데 오늘은 좀 잡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30분 정도는 그냥 지금 있는 고민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고민들이 뭐 저는 언젠가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꼭 생각은 하고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닥쳤다고 해서 내가 이거에 무너질 테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 좀
내가 주체가 돼보자. 내 삶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어? 뭐,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언니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니,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뭔지 잘 고민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직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내가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앞이 지금 아까 다시 들어봤는데 조금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에. 응? 재벌도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까요? 아니려나? 내가 재벌이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 그래서 그렇고 그것도 내 얘기 듣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구려서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드라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블로그에 근데 아무것도 없긴 해요.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앞으로 뭔가 좀 그게 일기장? 에세이 뭐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음 그렇게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쓰는 게 재미는 있어요.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과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한테 있었던 얘기 쓰는 거니까 그거 재밌겠다 싶어서 그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 이거 또 올리거든요.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거 뭐 이뻥긋뻥긋 거리는 캐릭터 보고 싶으시면 그거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링크를 제가 팟빵에다가 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달을 수 있다면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멈추고요. 여기서 끝내고요. 어, 일요일 날 그 스터디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녹음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그거를 보충 시간으로 올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수고했고요. 좋은 오후, 밤, 저녁, 좋은 새벽, 좋은 아침, 좋은 낮, 좋은 점심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